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이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동안 어떤 내용이 얼마나 올라왔고 또 이 국민청원 장단점은 무엇인지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신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체적으로 청와대의 이 국민청원 수 얼마나 됩니까, 우선? 예, 청와대 이 국민청원이 시작된 게 8월 19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석 달을 조금 넘긴 건데요. 예. 지금까지 청원 건수가 5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500건 이상 올라온 건데요. 상당히 많네요. 예, 상위 5위까지 목록을 보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출소 반대가 가장 많았고요. 예. 그다음에 낙태죄 폐지, 또 권역외상센터 지원 문제,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죠. 또 술을 마시면 형량을 줄여주는 주치 감형 폐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의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나 업무 부처가 이게 관장하는 이 범위를 넘어선 청원들도 상당히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제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는 그런 청원이 많았습니다. 예. 주로 국회 소관인 법을 바꾸거나 없애달라는 청원 비율이 높았고요. 예. 또 제사를 폐지해달라거나 히딩크 감독에게 다시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도록 해달라 하하. 이런 청원도 있었고요. 예. 최근엔 군내 위안부 설치 청원도 올라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청와대 내에선 국민청원이 취지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도 실제로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청원이 되면 답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상외로 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준 마련을 지시를 했는데요. 예. 한번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럴까요? 몇 명 이상 추천이 있으면 답변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 기준도 좀 빨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청와대나 각 부처가 좀 성의 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0일 동안 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다. 이런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예. 지난 9월이죠. 그러니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도화선이 된 소년법 개정. 이것이 이제 청원 1호 답변이었는데요. 예. 당시 청와대는 법 개정보다는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면서 부정적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2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준이 20만 명인데 2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국민적 감신사에는 답변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도 했었습니다만 이 국민청원제도 때에 따라서는 이 장점도 소통이라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을 좀 짚어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비록 소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정책에 반영하겠다. 예.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반면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다수가 매달려 요청하는 이른바 떼법 창구로 활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또 청와대가 모든 현안에 직접 답을 할 경우 이른바 이제 만기 칠람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해당 부처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의견들을 계속 올리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청원 내용들을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라던가 자유한국당, 야당이죠.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청구와 같은 진보 지지층이 좀 주장을 하는 그런 청원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또 대국민 직접 소통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청와대의 입장만 부각이 되고 언론이나 전문가 또는 야당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신정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